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희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노후 빌라촌 재정비 사업인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강의 내용 준비했고요. 이어서 지역 분석 시간에는 강남구 역삼동과 강남구 논현동, 동대문구 전륜동과 서초구 서초동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대통령이 이제 실질적으로 뭐 본인들 입으로 꺼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재건축,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새로운 재건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서울은 30년 이상이 넘은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후 저층 빌라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초 새로운 사업이죠. 이 뉴빌리지가 발표가 되었는데 올해 말까지 30곳을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업인지 소장님의 자세한 강의 내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노후 빌라촌 재정비 사업입니다. 서울 시내에는 노후 빌라촌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이제 지방 도시에도 있겠지만 대부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이 지역을 이제 주로 목표로 잡고 하는 사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재건축이 되거나 재개발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도 있겠지만 엄격히 따지게 되면 이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지정이 안 돼서 진행이 어려운 지역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지역들을 재정비 사업하겠다라는 게 뉴빌리지 사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계열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노후 저층 주거지, 정말로 오래된 저층 주거지 단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에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들이 좋을 수가 없죠. 이걸 공급을 당연히 해줘야지만 주변 또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주택 정비 사업을 또 패키지로 또 같이 묶어서 진행합니다. 그러면 공공과 민간을 나눴을 때 공공기관에서는 뭘 하느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반과 편의시설을 공급하겠다. 기반시설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기본적인 것들이 다 들어갈 테고요. 편의시설에는 어떤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복지시설들, 생활체육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뭐 이거 다 들어갈 수 있죠. 이런 걸 또 공급을 해주고 그러면 실제로 기금이라든가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 업체가 덤벼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자율적으로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는 공공이 닦고 그 위를 이제 민간이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 지원 체계가 강화가 됐는데 세 개 기관에서 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알리비 이건 한국 현재 부동산원이죠. 예전 한국감정원이었습니다. 감정원이 이제 부동산원이 된 거고요. LH공사. 그래서 HUG에서는 지자체 기금을 지원을 해서 자금을 마련을 하고 알리비에서는 주택 정비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구상을 할 테고요. LH는 매입 임대 등을 연계를 해서 임대 사업을 또 어떻게 펼쳐줄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은 다 이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뉴빌리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 보게 되면 현재 노후 저층 주거 공간을 혁신적으로 바꿔주겠다는 얘기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현재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활 인프라 공급을 하는데 도시 기반 시설을 공급하는데 국비를 150, 사업당 그 지역 지구의 전체 예산이 150억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 사업되는 지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구에 150억, 최대 150억까지 국비를 지원을 하고 주택 정비 직접 연계 사업 여기는 인센티브 최대 30억까지 국비를 지원하겠다. 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데도 실제로 민간 업체들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보여져야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금적인 거를 어느 정도 조달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들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민간 업체가 덤벼들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층주택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정말 높이고 거기에 민간 합동으로 정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대당 한 대 수준의 주차장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다세대 빌라, 신축 다세대 빌라가 보통 0.5대거든요. 현재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0.5대도 안 되죠. 주차 공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차 공간이 당연히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 편의가 굉장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불이라도 한번 나게 되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한 도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방도로는 최소 6m 정도는 확보가 돼야지만 그래도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도로들이 많죠. 그래서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또 CCTV 또는 쓰레기 하치장 또 생활안전시설 같은 경우도 공공이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복합 편의시설을 통해서 상권을 또 확대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금을 통해서 주택 정비 지원을 또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또 거기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사업 요건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 요건에 따라서 용적률 건폐율을 좀 더 높여주되 거기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 거죠. 물론 용적률 건폐율을 무작정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 걸맞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되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반대급부에 뭐 민간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지만 용적률 건폐율을 높여준다는 내용은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지자체와 주민, 전문가와 공공기관이 손을 잡아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신속한 사업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진행하겠다. 패스트트랙이죠. 이 활성화 계획과 관리 계획을 통해서 용적률이나 인센티브 즉시 부여한다는 얘기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인가를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시켜서 그 지역의 용적률 같은 경우도 빠르게 어느 정도까지 높일 수 있는 조건을 충분하게 결제까지 끝내겠다. 그 얘기겠죠. 관리 계획은 통합 심의 확대를 해서 신속적으로 승인을 떨어뜨린다. 경관이라든가 교육, 재해 이런 시설들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게끔 빠르게 통합 심의를 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인프라 공급을 위해서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부분은 부지 매입 비용이 실제적으로 많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도로 개설 비용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적 정리 비용, 실제적으로 어지럽게 펼쳐져 있는 그 지역의 지적을 또 반듯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새로운 도로가 반듯하게 나간다면 지적 정리는 반드시 필요할 테니까요. 빈집 정리 비용도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준점을 높여준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자체와 현재 대국민 홍보나 상담 또는 현재 설명을 통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청 대상을 보게 되면 권장하는 규모가 있습니다. 5에서 한 10만 명 정도 규모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노후 저층 주거 밀집 지역, 30년 이상 된 저층 주거 밀집 지역 이런 지역들을 현재 목표로 잡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세태 지역, 또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대상 지역, 저층 주거 지용 건축물 비중이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층 주거지가 3분의 2 이상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다 포함시키겠다. 여기에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선정 규모는 이제 올해는 30곳 정도, 30곳에서 이제 안팎으로 이제 지정할 테고요. 시, 군구 계획을 시도에서 취합을 하고 국토부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8, 9월에 이제 공고 및 설명회를 진행하고 접수 및 평가를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그다음에 선정은 이제 실제 올해 안에 좀 선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선정된 지역들은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선도 구역이 또 진행될 수 있을 테고요. 뭐 한 5개, 6개 구역 지정을 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지역들이 선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반 시설의 편의 계획, 기반 편의 시설들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주민 수요 인프라 접근성을 분석을 해서 또 국공유지 빈집 등 가용 부지를 분석을 해서 국공유지가 또 현재 그냥 뭐 버려져 있다시피 한 땅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땅들을 이용을 해서 도로를 만들면 좋으니까요. 그런 땅을 통해서 빈집이라든가 이런 땅을 통해서 가용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고 부처를 협업을 해서 연계 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현재 교육부, 문체부 이렇게 들어갑니다. 문화체육시설과 교육시설들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학교 복합시설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줘야 된다. 현황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렇게 되면 기반 편의시설 설치를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을 잡게 되면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설비, 그다음에 이제 복합 편의시설, 주차장,
주차장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실제적으로 공영 주차장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 그런 내용 들어가겠죠. 공원 및 또 주차장 설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정리를 하겠다. 지금 현재 어지럽게 펼쳐져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반듯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주택 정비 지원 계획에는 기반 시설은 공공에서 하는 부분이다 말씀드렸고요. 주택 정비 지원은 이제 민간업체 끌어들인다 말씀드렸죠. 자율주택 정비라든가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눠서 진행하는데 단독 10호, 다세대 20호 미만이었을 때는 자율형이라든가 합필형 두 개 필지를 합치는 겁니다. 합필형 또는 협정을 해서 서로 나누어서 공유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해서 현재 실제적으로 조금 더 반듯한 토지를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고요. 특별 건축구역을 만들어서 건축선 1.5m 이상 확보했을 경우에는 대지 경계선과 건축선을 1.5m 정도 확보했을 경우에 용적을 완화해주는 조건들. 그러니까 건축 면적이 현재 대지 면적보다 좀 작은 경우에는 단위 용적을 높여줘서 층수를 높여주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인접대지와 연속된 또 도로, 조경 설치. 그러니까 인접대지와 각 필지가 연결되어 있는 대지끼리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도로가 있다면 그 주변에 당연히 조경 설치라든가 용적을 완화, 같이 진행시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겠다. 가로용 단독주택단지 개발 등을 한다.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같이 연결된 사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협정을 통해서 맞벽 건축이라든가 현재 실제적으로 계단실을 통합을 해서 하나로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면적은 넓어지고 깨끗한 주거 환경이 될 수 있겠죠. 부설 주차장을 또 공유하게 되면 두 필지가 한 개 주차장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되면 당연히 주차 공간도 확보가 되노.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주택 정비 지원 계획을 잡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뉴빌리지 사업 구상안을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 기반 시설에는 공원과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까지 같이 만들고요. 복합 편의시설에는 현재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들, 그 주택 정비 편의시설을 보시게 되면 주택 편의 입체형,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택 편의시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도로 정비라든가 집수리도 같이 연결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런 모습으로 막 바꿔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당연히 반듯한 도로가 현재 형성이 돼 있고 소방도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현재 주거지, 굉장히 노후화된 주택 단지가 깨끗하게 정비가 되면서 그 주변 환경조차도 개선이 된다. 이렇게 되면 큰 돈 들이지도 않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시간을 오래 끌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빠르게 지낼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택 리모델링 사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리모델링이 도로와 기반시설까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내 주변 시설들이 어떻게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을 한번 둘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지역들 어떻게 변화가 생길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뉴빌리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국가 지원 사항과 선도지구의 선정 계획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뉴빌리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내용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소장님과 함께하는 세미나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부동산 투자 해법 알려드립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양재 2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미나에 참석하면 좀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또 갈등을 하는 시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슬슬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법은 분명히 있을 테고요. 본인한테 잘 맞는 투자 방법 또는 현재 투자 여건에 맞는 실제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것들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상담을 드려보겠습니다. 세미나나 대면 상담, 1대1 전화 상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의 자산 현황에 맞는 맞춤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입니다. 분리형 신축 오피스텔이고요. 공급 면적은 약 37.01제곱미터에서 42.45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선입니다.
역삼역에서는 지하철 2호선 이외에도 또 다른 노선들이 도보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편리한 입지를 자랑하는 곳이고요. 테헤란로와 언주로와 연결되어 있는 광역버스 노선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테헤란로, 역삼역과 강남역 이용할 수 있는 매물이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강남역에는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연결돼 있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이 밀집해 있죠. 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삼성역 주변에 국제로 복합지구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테헤란은 뭐 예전부터 직장인들이 워낙 밀집되어 있고 교통란이 굉장히 가중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교통 흐름도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유동인구와 생활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죠. 전철역과 도보로 3분 정도 거리에 현재 위치해 있고요. 또 바로 입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실제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여건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피스텔에는 주택수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대출 제한 또 주택담보 현재 실제 6개월 내 전입 의무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현재 주택 어떤 이번 달 들어서 또 스트레스 DSR 때문에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있긴 하지만 현재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현재 해당 사항이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현재 세대수 제한이라든가 청약 통장 이런 것들의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로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예전부터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부터 전입 의무 이런 것들이 당연히 없다 보니 투자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강남과 연결돼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의 전체로 봤을 때는 업무지구가 대표적으로 한 4군데 5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을 보게 되면 마곡, 염창지구, 그다음에 현재 중구, 그다음에 영등포구, 그다음에 현재 구로동에 있는 구로 이제 디지털 국가산업단지, 또 그다음이 이제 강남권이 되겠죠. 가장 면적이 많고요. 가장 현재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높다 보니 당연히 혼자 사는 인구 비율, 거기에 따라서 그 주택 수요들도 대부분 다 소형 오피스텔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이런 조건 때문에라도 현재 업무지구와 연결된 산업단지, 현재 뭐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시설과 연결된 시설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연결되는 1인 가구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권 개발 방향은 당연히 현재 테헤란로가 연장되는 겁니다. 이건 뭐 예전부터 뭐 20년 전부터 이게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잠실역부터 현재 서초까지, 그러니까 서초구부터 송파구까지 연결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삼성역 지나서 서초역에는 정보사 부지가 개발되고 있죠. 거기에 또 경부고속도로 제어 사업이 같이 연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롯데칠성이라든가 라이언미싱 부지를 통해서 그 주변에 유통 판매 시설이 또 확충될 테고요. 거기에 국제로 복합지구는 현재 한창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삼성타운이라든가 롯데칠성, 코롱, 현재 경부고속도로 그 주변에 있는 현재 주택단지들 또 현재 그 주변에 있는 현재 업무단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 역삼, 선릉, 삼성까지 연결된 벤처산업벨트, 벤처산업이 가장 붐을 이뤘던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국제업무 상업부터 금융, IT, 마이스, 관광까지 같이 연결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강남권에서도 가장 중심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중장기 발전 계획이 들어가 있지만 뭐 불과 이제 한 5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바로 실행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또 GTX 노선뿐만 아니라 현재 GBC, 현재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조성되고 있는 현재 삼성역, 여기에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는 숙박 판매뿐만 아니라 자동차, 건설, 금속, 또 금융 서비스까지 같이 끌고 들어옵니다. 당연히 거기에 현재 실질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한 이 주변의 부동산 지가 상승일 테고요. 지상 구간을 5개구로 나누어서 송파부터 연결된 라인에 지하 구간은 지하 6층까지 개발이 되면서 GTX A 노선, C 노선, 거기에 또 이제 위례 신사까지 같이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상과 지하가 복합적으로 개발된 지역이다. 그래서 복합 개발 지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가장 큰 지역이 바로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롯데칠성까지 연결되어 있는 업무지구, 현재 대표적인 업무지구가 테헤란로 일대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현재 용적률들이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용 토지가 없기 때문에 높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3종이 250%까지, 일반 상업지역이 800%대까지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 매물도 상업지역이 있다. 당연히 지가 상승이 그만큼 뻔히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테헤란은 직장 밀집 지역 임차 수요, 또 수익률 높기 때문에 노후 생활 보장되죠. 100에서 한 130만 이상 나오니까요. 토지가 급등으로 이 시대차익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 용적률 변화 이런 것들이 당연히 보여질 테고요.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원룸부터 1.5룸 구조입니다. 2억 8천만 원부터 4억 원까지 전세가 형성돼 있고요. 투자 금액은 4,500에서 6,500만 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자를 내셔서 월세를 받게 되면 2천만 원 보증금에 월 110에서 140, 2억 2천만 원부터 3억 2천만 원 대출을 받게 되면 투자 금액은 8,500에서 1억 2,500만 원이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동안 침체기에서 이제 다시 상승기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투자할 때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웨이버스 복지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 강남구, 그리고 강남구에서도 중심인 곳이 바로 이 역삼역 부근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적도를 좀 살펴보면요. 2호선 역삼역 인근에 이렇게 붉은색 띠가 바로 테헤란로인데 이곳에 고층 업무용 오피스 빌딩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상업지구가 아니라 이렇게 주택들이 지금 모여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라고 하죠. 술세권을 자랑하는 곳으로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맛집이나 쇼핑, 문화시설들 한 자리에서 누려볼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보시죠. 네, 9호선 언주역 역세권입니다. 투룸, 쓰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공급 면적은 약 45.91제곱미터에서 93.22제곱미터로 다양합니다. 시세는 3억 2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상이합니다. 네, 봉은사로 언주로와 인접한 곳이어서 다양한 버스 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직주 근접을 선호하는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입지부터 시세까지 만나보시죠. 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위치를 보게 되면 현재 언주역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주역은 9호선이죠. 9호선의 아래쪽에 2호선 역삼역, 강남역, 위로는 7호선 학동역부터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같이 연결되는 논현역.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철역이 한 9개 정도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거고요. 언주역에서 강남역 바로 배후상권, 또 현재 영동시장까지 연결되는 라인에 현재 먹거리 시장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젊은 층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9호선 라인에는 봉사와 연결되는 삼성동 복합개발지구가 또 바로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9호선이 워낙 직장인들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지옥 처리라고 할 정도로 워낙 이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그 지역에는 직장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한 수요들도 그만큼 폭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의시설과 상업시설들은 대부분 다 뭐 백화점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면세점, 또 지하 쇼핑 공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상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먹거리 시장이라든가 맛집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현재 생활인구들, 굉장히 외부에서도 유입인구들이 많다 보니 그 주변에는 굉장히 인구 구성들이 워낙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 지역의 임차 수요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는 업무와 상업, 근생, 주거 복합이 조금 더 확충이 돼서 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 외적으로 주거 지역도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상향, 용도 변경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라서 당연히 투자 가치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건너편 쪽에 차병원과 관련된 의료시설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의료 특구로 이미 지정이 됐죠. 그래서 이 주변에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차병원과 연결된 불임시설과 여러 가지 현재 해외 관광객들의 현재 의료 관광들 그런 수요를 받아들이기 위한 관광 호텔이라든가 업무시설들이 그만큼 확충되고 있습니다. 신축 빌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업무 시설로 그만큼 더욱더 확충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 여기에는 송파 탄천부터 해서 현재 실제로 영동대로 그 주변에는 코엑스 그 주변에 전체 면적을 다 포함시켜서 5개 공역으로 개발을 하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기 주변에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단순하게 자동차 본사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 판매, 전시, 아트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아지고 직장인구가 폭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포츠라든가 국제 업무, 마이스부터 해서 컨벤션, 전시, 공연, 문화 거기까지 같이 연결된 지상 구간의 개발과 지하 구간 개발은 그 많은 인구를 받아들이려면 대중교통망들이 확충돼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역이 바로 여기고요. GTX A노선과 C노선, 위례신사 급행철도까지 같이 연결되면서 지하 6층에 각 층마다 환승센터부터 해서 주차장, 거기 업무시설들 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탑승 수속을 할 수 있는 로비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기 드문 이 주변에 있는 개발 효과가 크게 작용을 할 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호선 원주역에 3분 정도 초역세권 평지 입지 있고요. 강남과 노년, 서초권까지 같이 연결되는 풍부한 임차 수요. 거기에는 복층식 3룸의 화장실이 2개고요. 전용 면적이 20평 정도 됩니다. 굉장한 면적이죠. 이런 신축 다세대 주택은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 서초지점의 연결 지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억 2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 전세는 2억 5천만 원부터 3억 6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7천에서 9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아주 소액으로 가능하고요. 거기에 월세도 3천만 원 보증금에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가 이미 형성돼 있습니다. 예상 대출 가능액이 1억 6천만 원부터 2억 2,500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1억 3천에서 1억 9,500만 원 정도, 투룸과 쓰리룸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다 보니까 실제로 본인한테 맞는 투자 물건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논현동 만나봤고요. 웨이브스 복지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 노선 가장 먼저 살펴보면요. 9호선 언주역 이외에도 다양한 노선도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7호선이나 신분당선, 수인분당선도 가능하고요. 또 조금만 도보거리로 이동하면 선정릉역에서 9호선 급행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명문 학군을 자랑하는 곳이죠. 초등학교가 도보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치동 학원가도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이동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 도움 말씀 주신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2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전무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는 앞으로의 정책들 어떻게 변화가 될지 좀 예상이 되는 시기고요. 대출과 관련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좀 변화가 될지 일단 지금 3달 뒤 정도부터 다시 한번 시장이 움직일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 규제가 들어간 만큼 지금 아파트 시장 잠깐 동안은 식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공급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앞으로 가격대가 다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자, 그리고 또 제가 2달 전 정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공사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대들이 조금씩은 조정이 되고 있다. 자, 최근 들어서 아파트 공사비가 조금 줄어 들어가는 모습들 실제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 800에서 900까지 들어갔었던 게 지금은 현재 700대까지 내려온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다시 한번 활발해질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청약통장을 노려보시는 것들, 그런 것들도 분명히 괜찮은 방법이 되겠지만 앞으로의 공급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본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단시간 내에 1년에서 2년 정도 안에 좀 승부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축 아파트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고 투자에 나서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 그리고 이 아파트 시장까지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대출 규제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 부족은 좀 예견이 되어 있고 누구나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예상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 그리고 아파트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9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선입니다. 네, 청량리역에는 앞으로 GTX B노선과 C노선이 경유할 예정이고요. 또 왕십리와 노원구를 연결하는 동북선이 제기동역에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서울에서 손꼽히는 다중 역세권을 자랑하게 될 전농동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기 GTX 그중에서 GTX A 노선이 일부 구간이 개통을 한 지 이제 한 10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진행을 하고 보완을 해 나가야 될지 지금 정책들을 다시 한번 더 바꿔 나가는 시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GTX가 2개 노선이 들어오는 청량리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 중반 정도라고 봐야겠네요. 자, 그때부터 이 지역들을 키워주기 시작한 곳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았었던 곳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살기도 좋지 않고 아이들 학교 보내기에도 마땅치 않은 곳, 학원 가도 뭐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기엔 진짜 좋지 않은 곳이었는데 자, 전농답 심리 재정비 촉진지구 일부 지역들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신축 아파트 대단지들 많이 들어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청량리 주변으로 해서 오래된 아파트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재개발을 통해서 청량리 4구역이라던가 한양수자인 들어와 있는 그런 아파트들 일대, 자, 이곳 초고층 아파트들, 65층에서 59층 아파트들 대단지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변해 나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실제로 임대료를 따져봤을 때 강남과 비교해도 아쉽지 않을 만큼의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상가의 임대료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곳이다. 특히나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개발 사업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동북권역, 아니 강북권역에서 이만큼 많은 개발 호재 가지고 있는 지역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안심하고 투자를 해도 될 만한 입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청량리역 주변 전농동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청량리역 바로 옆에 철도 옆에 부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전농 9구역입니다. 공공재개발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전농답 심리 재정비 촉진지구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자, 8구역. 이것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제 이주까지 얼마 남지 않은 곳입니다. 재개발 추진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니까 뭐 이런 것들 살펴보셔도 되겠지만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겠죠. 자, 이런 곳들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이 전농 10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10구역 같은 경우 이미 예전에 2000년대 중순, 2000약 8년도 정도부터 재개발을 추진을 해왔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주변 일대 아파트 가격대 3억대였습니다. 3억대.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내가 땅을 많이 갖고 있는데 3억짜리 아파트 하나 갖자고 재개발을 추진할 리는 없다. 반대 세력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재개발을 추진을 하다가 결국에는 무산이 됐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자, 주변 일대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가격 차가 굉장히 많이 나지다 보니까 이제는 신축으로 재개발을 해도 충분히 남는 장사가 되겠다라는 게 이쪽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들입니다. 자, 그런 만큼 이곳 10구역, 그 아래쪽으로 이제 14구역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노후도라든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이 위쪽에 있는 10구역을 집중해서 바라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도 더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량리역과 서울시립대역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10구역인 만큼 입지적으로 학생들의 수요 그리고 직장인들의 수요와 함께 이곳 인프라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 갖추고 있습니다. 청량리역까지는 도보로 한 8분에서 9분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하나 정도 건너야 되니까. 자, 서울시립대까지는 걸어서 뭐 1분이면 도착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앞으로 서울시립대역이 하나 생길 예정입니다. 이거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구역 노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주변 일대 노후도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로 모양도 무슨 거미줄 같이 되게 이상한 모양으로 나와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 한 대가 다니기 힘든 그런 골목길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 재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소방차 진입 그런 것들이 힘든 지역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개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낙후되고 노후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역입니다. 자, 지하철 철도 노선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ITX 청춘선과 강북 횡단선은 이번에 예타 통과 못했으니까 면목선. 자, 그리고 KTX 강릉선과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 그리고 GTX 비노선과 신호선 확정. 그리고 SRT까지 자, 다양한 노선들 지금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노선들이 지나갈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TX 같은 경우에 1기 노선들 같은 경우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금 예상으로는 2028년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면목선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경전철입니다. 그렇게까지 차량 뭐 많은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길이도 그렇게까지 긴 사업은 아니지만 자, 이 면목선 같은 경우는 구리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그 지역까지 신내까지 바로 연결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중랑구 일대에서도 청량리까지 접근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청량리 일대의 인프라가 더욱더 발전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조성이 된다.
특히나 이 면목성 같은 경우는 재정 사업으로서 이미 예타를 통과를 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서울시립대역이 바로 집 앞에 생긴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TX 2개 노선 지나간다고 그랬죠. 청량리역, 삼성역, 서울역 이곳은 어떤 거를 저는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들이지 않는 이상은 투자가 불가능하고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용산 일대 가격대가 많이 오름에 따라서 서울역 주변 지역들도 투자 금액은 많이 늘어나갔습니다. 그와 반면에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아직까지는 재개발 들어가서 먹을 것들이 충분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거주가 아닌 이상은 투자가 불가능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림에 따라서 자, 재개발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팔고 떠나가고 프리미엄 받고 떠나가고 자, 그리고 투자를 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곳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원주민들이 많다고만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요. 투자 세력들이 결국엔 들어와야 재개발이 같이 빠르게 일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상당히 좋은 조건들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토지 이용 계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건축 허가 착공 제한 지역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또 어떤 거를 의미를 하느냐? 자, 신축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들 그러니까 노후도를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후도는 계속해서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노후도는 올라가고 그리고 자, 무엇보다도 사업성이 떨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이 벌써 2가지나 해결이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투자하기에 괜찮은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청량리 4구역 예전 모습입니다. 1층, 2층짜리 단독주택들과 노후된 상가 건물들 그리고 홍등가와 같은 안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었던 곳들이 이제는 65층짜리 아파트들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 옆에 자 그리고 그 주변 지역들의 상업용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오피스 건물들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63빌딩 같은 건물들이 이곳에 엄청나게 서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신다면 이곳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실상 시작은 이미 예전에 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각광을 받지 못했었던 곳인데 최근에 공간혁신개발구역이라든가 다양한 혜택들을 또 받아 나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더욱더 많은 혜택 받고 더 커질 지역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투자 늦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전동 10구역의 모습입니다. 1층 내지는 2층짜리 단독주택들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골목길들이 좁다 보니까 소화기가 골목길마다 하나, 2개씩 놓아져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해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재개발 어떻게든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노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서울시립대 가까이에 있습니다. 걸어서 1분 거리. 자, 그리고 청량리역까지는 걸어서 약 8분 정도 거리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이 집 앞으로 해서 바로 서울시립대역 하나 또 들어올 예정이니까 집 바로 앞에 역이 또 하나 생긴다. 청량리역과 서울시립대 2개의 역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동 10구역입니다. 자, 예전에 추진하다가 안 됐었던 지역인데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지역. 자, 제2의 용산이라고 불리는 청량리역입니다. 다시 한번 이곳도 역시 다양한 개발 사업들 추진하고 있다. 자, 서울 내 가장 많은 철도와 지하철을 보유하게 될 청량리역 개발 다양한 호재들. 인프라가 점점 더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청량리역으로 모이고 이곳에서 다시 환승을 통해서 서울 다양한 지역으로 퍼져 나가는데 이러한 곳들이 앞으로 더욱더 커질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지방 지역들까지도 철도가 연결이 된다. 그리고 GTX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지방 지역에 더 큰 혜택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곳들도 분명히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몰리고 모든 인프라가 그 가운데 중심에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들며 가면서 그리고 공급이 줄면서 그리고 다양한 교통 환경이 좋아짐에 따라서 서울 중심 지역들은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놓고 투자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혐오시설, 노후시설이 65층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시립대 및 청량리 주변 일대 회사와 학생들의 수요, 임직원들의 수요 충분한 지역입니다. 그런 만큼 걱정하지 않고 투자에 나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투자 금액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4억 5천에서 4억 7천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 약 2억 3천에서 2억 5천 정도 내다봤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억에서 2억 한 중반대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략 한 2억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사실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좀 들어감에 따라서 대출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시세는 약 이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 보증금 5천 기준으로 월 한 100만 원 정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대출 역시나 개인의 신용도 그리고 은행에서 이제 나와 있는 다양한 상품들에 따라서 대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분들이나 월세 받으면서 좀 편하게 장기적으로 묵고 보고 투자를 하실 분들 약 5년에서 6년 정도 바라보고 투자에 나서실 분들은 이런 지역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대문구 전농동 만나봤고요. 웨이버스 복지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농동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임장을 나가보시면 상당히 놀랄 것 같습니다. 그동안 10년간 이 전농 답심리 일대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신축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즐비하게 들어서 있고요. 특히나 청량역 일대에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스카이라인이 변화되어 있다는 점, 자연스럽게 이 전농동의 남은 지역들도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학병원급의 대형 병원으로 이용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병세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한림대 치과병원을 비롯해서 경희대 병원, 고대 안암병원, 삼육의료원까지 도보거리 혹은 차량을 통해서 이용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 역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약 56.9제곱미터의 아파트이고요. 시세는 14억 5천만 원에서 14억 8천만 원 선입니다. 네, 서초동은 교통이 편리하고 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죠. 교대나 법원, 양재 인근의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포와 송파, 잠실 일대 대단지 아파트들이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주도를 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서초구 서초동 지역인데요. 서초구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있는 이제 이곳에 존재하는 아파트들 자체가 그렇게까지 대단지로 이루어진 아파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 동에서 두 개 동 내지는 두 개 동에서 세 개 동. 조금 고급 형태의 아파트, 고급스러운 아파트들이 차라리 한 동에서 두 동 정도 들어서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고급스럽게 지어지는 그런 고급 아파트다 하더라도 생각만큼 가격이 안 올라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곳들이 틈새를 노려서 투자하기에 괜찮은 환경이 조성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지역 서초구 서초동 지역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에서는 도보로 약 5분, 2호선 바로 서초역까지는 도보로 한 10분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곳에서 알 수 있다시피 다양한 업무 시설들, 걸어서도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입지가 조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호선과 3호선 끼고 있는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남부터미널까지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서초역까지도 멀리 있지 않은 그러한 곳이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 시설들도 편하게 이동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미 많은 업무 시설들과 상업 시설들, 생활 인프라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학군과 학원과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업무 시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라면 점점 더 살기가 좋아지는 곳들,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는 곳이다. 자, 강남과 사실 서초 같은 경우 제가 입 아프게 개발 호재들 계속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서리풀 터널,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개통이 됨에 따라서 막혀 있었던 지역들이 이제는 내방역과 내방 일대 그리고 방배와 서초 일대를 연결을 해주는 그런 터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막혀 있었던 곳이 이제는 좀 뚫려 나가고 무엇보다도 자, 이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에 대규모 상업 시설들, 업무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것과 함께 대형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니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 자, 업무 시설들 총 4개 동 들어서고요. 자, 그리고 대형 호텔까지 주변 일대 다양한 공원 시설들은 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자연 환경 그리고 업무 시설들과 관광객들까지 끌어올 수 있는 대규모 시설들이 걸어서 한 15분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요. 앞에
바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라면 이곳 앞으로 더욱더 커져 나가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다. 서초구 입장에서는 대규모 개발 호재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 뿐만 아니죠. 자, 강남구 일대, 서초동 일대 다양한 업무 시설들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무 시설들은 보통 모여서 밀집하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서울에서도 그리고 강서나 강북 일대 다양한 업무 시설들뿐만 아니라 강남 일대 업무 시설들은 더욱더 커져 나가고 그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터미널 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복합 개발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용역 발주를 통해서 이곳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지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연구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서초구 서초동, 노원구 중계동, 그리고 신내동, 우면동, 등촌동과 진관동 등 다양한 지역들 넓은 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남부터미널 부지가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살펴보시게 된다라면은 자, 뜬금없죠. 자, 이런 남부터미널 부지 자체가 주변의 아파트 단지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공기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곳이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적고 그리고 점점 더 한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초구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든 개발을 하려고 할 거니까 이곳 한번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지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걸어서 도보로 약 5분 정도 거리에 형성이 되어 있는 남부터미널 부지가 되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흥에서 양재 IC 방면은 이미 예타를 통과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양재에서 한남대교 아래쪽까지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이제 허가를 받아 나갈지.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가장 큰 수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서초구청장님이 얼굴까지 내밀면서 언론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브리핑과 함께 포럼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큰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하로 도로를 만들고 지상 공간은 공원과 다양한 상업시설들 들어설 예정이니까 계속 말씀드렸죠. 상업시설들이 계속적으로 모여 나간다. 자, 이거 굉장히 큰 호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초 법조타운 및 강남 일대 다양한 업무 시설들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모두 도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것만큼 큰 호재 없다. 자, 이미 호재가 마련이 되었고 인프라 잘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신다라면 다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들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찍어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서초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만큼 가격 아직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공급 부족인 지역에서 아파트 신규로 하나 공급이 되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직장인들 맞벌이 출퇴근도 많을 뿐만 아니라 고급 아파트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인플루언서들도 상당히 많이 찾는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양한 개발 호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강남 지역입니다.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세 14억 5천에서 약 14억 8천 정도 15억 언더 금액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약 4억에서 5억 정도 금액 이제 들어가니까 생각만큼 비싼 게 아닙니다. 자, 주변에 일단 아파트들 가격대 살펴보신다라면 이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 보증금 1억에 약 500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월세 놓고 투자를 하실 분들도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웨이버스 복지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 노선 살펴보면요. 3호선 이외에도 또 가까운 거리 양지역에서 신분당선 이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교대역에서는 2호선, 서울의 순환호선들 도보거리에서 이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초 IC도 인접하고 있어서 차량을 통해서 서울 강남북 진출이 편리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